혹시 이상하게 자꾸만 똑같은 감정의 늪에 빠지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아주 강력한 안내 시스템, 감정이라는 나침판을 다시 잘 조정하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정말 궁금하죠? 왜 우리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처럼 계속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반복해서 느끼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지긋지긋한 감정의 반복,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전제입니다. 뭐냐면 감정은 우리를 괴롭히는 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는 고마운 나침반이라는 거죠. 그럼 이 나침반이 도대체 왜 고장나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나침판이 원래는 어떻게 작동하도록 만들어졌는지 그 건강한 기능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감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니까요. 사실 모든 감정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다는 신호고요. 불안은 안전해지고 싶다. 또 분노는 존중받고 싶다는 신호인 거죠. 이처럼 감정은 원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지 똑똑하게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진짜 문제는 감정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안내 시스템이 도대체 왜 오작동을 하는 걸까요? 그 원인은 우리 마음이 만들어진 설계도를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심리적인 고통은 보통 이 4단계의 연쇄 반응으로 생겨나요. 첫째, 과거에 채워지지 않았던 욕구가 있고요. 이게 둘째, 세상을 좀 삐딱하게 보게 만드는 렌즈, 즉 도식을 만듭니다. 그러다 셋째, 현재의 어떤 사건이 이 렌즈를 딱 자극하면, 넷째, 나도 모르게 왜곡된 자동적 사고가 튀어나오면서 감정을 확 부풀려버리는 거죠. 도식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세상을 보는 나만의 안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 어린 시절의 경험 때문에 이 안경에 금이 가 있거나 좀 이상한 색깔이 칠해져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게 초기 부적응 도식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자꾸만 특정 방향으로 왜곡해서 보게 만드는 마음의 틀 같은 거죠. 그럼 이 왜곡된 안경, 즉 도식이 어떻게 우리를 생각과 감정의 끝없는 악순환 속에 가두는지 그 내부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감정이 어떻게 변질되는지 딱 보입니다. 예를 들어 슬픔은 원래 누군가와 연결되고 싶어라는 건강한 신호잖아요. 그런데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라는 도식, 즉 왜곡된 렌즈를 통과하는 순간 이게 만성적인 우울감과 고립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나침반이 완전히 엉뚱한 방향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좀 추상적인 이야기였죠. 이제 이런 개념들이 우리 실제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알아볼게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극심한 불안에 시달리는 완벽주의자 대학생 D의 이야기입니다. D의 머릿속에는요, 이런 생각이 그냥 자동으로 휙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파국화라고 불리는 대표적인 생각의 왜곡이에요. 어떤 작은 사건 하나를 가지고 최악의 결과를 상상해버리는 거죠. 이 생각의 뿌리를 파고 들어가 보면 평범한 건 쓸모없는 거야 라는 아주 강력한 실패 도식이 자리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차이 보이시나요? 원래 불안이라는 감정은 시험 준비를 더 잘하라는 아주 건강한 신호였어요. 하지만 뒤에 실패 도식이 이 신호를 몸이 마비될 정도의 두려움으로 증폭시켜버렸고 결국엔 공부를 피하고 미루게 만드는 정반대의 결과를 낳고 만 거죠. 이건 뭐 나침반이 절벽적으로 가라고 등 떠미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 지금까지 문제의 원인을 쭉 살펴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정말 희망적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이 고장난 나침반을 어떻게 수리해서 다시 올바르게 읽어낼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알아차리기입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영화 보듯이 관찰하는 거예요. 생각과 나를 분리해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생각의 힘은 훨씬 약해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게 생각을 관찰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구가 되는 사고 기록지입니다. D 학생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나는 실패자야 라는 자동적인 생각을 종이에 딱 적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니까
성적 하나가 내 미래 전체를 결정하는 건 아니지라는 합리적인 생각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그 결과 불안감이 90%에서 40%로 뚝 떨어졌죠.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닌가요? 내 생각을 알아차렸다면 이제 탐정이 되어서 질문을 던질 차례입니다. 나 자신을 비난하는 대신에 이 생각이 정말 100% 사실일까? 하고 순수한 호기심을 가져보는 거죠. 바로 이 과정이 돌처럼 단단했던 믿음에 균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런 절대적인 자기 비난을 품고 살아갑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강력한 믿음이죠. 마치 이게 완벽한 진실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과연 그럴까요? 바로 이런 질문이 핵심입니다. 이건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스스로 증거를 찾아보도록 돕는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혹시 비약점을 받고도 잘 지내는 사람을 본 적은 없나? 라든지 과거에 내가 뭔가 성공했던 경험은 단 한 번도 없었나? 와 같은 질문들이죠. 이런 질문들은 나는 완전한 실패자다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작은 가능성의 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만으로는 바꾸기 힘든 정말 뿌리 깊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바로 행동 실험이에요. 머리로만 난 괜찮아 라고 되뇌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 부딪혀서 새로운 경험적인 증거를 내 몸으로 직접 수집하는 거죠. 행동 실험은 마치 작은 과학 실험 같아요. 예를 들어 내가 질문하면 사람들이 날 귀찮아할 거야 라는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싶다고 해보죠. 첫째, 실험할 믿음을 정하고 둘째, 동료에게 업무 질문 딱 하나만 해보기처럼 아주 작은 행동을 설계합니다. 셋째, 분명히 귀찮아할 거야 라고 결과를 예측해본 다음 넷째, 실제 결과와 비교하면서 새로운 배움을 얻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믿음을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여정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감정을 없애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감정이라는 나침반을 아주 능숙하게 읽어내서 내 삶이라는 배의 항해를 지혜롭게 이끌어가는 훌륭한 항해사가 되는 것, 그게 바로 목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감정은 신호일 뿐 사실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둘째, 당신의 생각을 한 발짝 떨어져서 관찰하세요. 셋째, 그 생각 속의 왜곡에 도전해 보세요. 넷째, 두려움이 아니라 당신의 진짜 욕구에 따라 행동하세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따뜻한 마음, 즉 자기자비를 두는 것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마치면서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이 올라오고 있나요? 그리고 그 감정은 지금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나요? 당신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그 방향에 조용히 귀 기울여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항해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